종합뉴스. (12월 22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새벽 4시 30분쯤 올 들어 가장 강한 진도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 주재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오늘 재개하기로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는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후보 선정을 간선제로 일원화하려는 데 대해서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가 31년 만에 왕복 4차선으로 확장돼 개통됩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전북 익산에서 새벽 4시 30분쯤 진도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3.9는 올 들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것입니다. 진앙지는 전북 익산 북쪽 8km 지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 12월 11일 충남 당진 이후 두 번째입니다. 3.9 규모의 지진은 실내가 많이 흔들리는 정도지만 큰 피해가 우려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관계당국이 전하고 있습니다. 기상청과 재난당국은 지진 형태와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을 통해 가입한 신입 당원들과 오찬을 함께합니다. 문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10,000번째, 30,000번째, 60,000번째 온라인 가입 당원 등과 함께 오찬을 하면서 당과 정치권 상황 등에 대한 민심을 청취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어제까지 온라인 입당자가 6만 명을 넘어서는 등 온라인 입당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진 만큼 앞으로 최고령, 최장거리 가입자 등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안 의원의 정치 세력화 구상 발표를 이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방해에 못 이겨 이혼한 사람이 전 부인 결혼 소식을 듣는 느낌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김한길 전 대표도 마지막 호소 아니겠나, 문 대표가 결단해 마지막 호소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김 전 대표가 무조건 탈당한다고 단정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표가 퇴진이라기보다 일단 이진 후퇴 여러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낸다면 공존을 위한 일부 후퇴 정도만 돼도 김 전 대표의 마지막 호소에 대한 화답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안철수 신당에 참여하기로 한 문병호 의원은 20% 컷오프 되신 의원님들은 신당에서 받기 어렵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의원들에게 조속한 탈당을 압박했습니다. 문병호 의원은 오늘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중에서 억울하게 계파에 의해 희생되신 분들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대체로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김한길 의원의 탈당 여부에 대해선 문재인 대표는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친노 결집, 좌파 세력 위주로 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라며 탈당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정의와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산적한 많은 일이 있는데 효율성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 대표까지 포함하는 국회의장과의 간담회를 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 주재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오늘 재개하기로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오전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환노위 기재위 등 5개 상임위 여야 간사 등을 의장실로 불러 회의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여야는 이 자리에서
노동 5법과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쟁점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의화 의장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던 이유는 우리 각 상임위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쟁점 법안들을 좀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그 여야 위원장님 또 간사님들에게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렇게 같이 만나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것보다는 별도로 의장하고 만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좀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아마 오늘 다 오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지난 12월 2일 날 여야 원내대표가 12월 8일에 끝나는 정기국회 내에 이 경제 관련 법안들을 다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야당은 이 법을 통과를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확인되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12월 31일 날 우리 국회가 19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2월 국회, 4월 국회가 있지만 내가 과거의 예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대개 그때 가서는 아주 중요한 재난이 있는 그러한 한두 가지의 일들 말고는 정상적으로 사실 국회가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의장으로서 마음은 이번 12월 31일이 실질적으로 19대 국회가 끝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여러분도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이제 여야가 오늘부터 각 상임위를 열기로 했다는 것이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여당 간사님들 오셨고 우리 수석 전문위원들 오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그 19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뜻으로 좀 잘 독려해 주시고 그 야당 의원들도 설득할 부분 설득을 하고 또 조율할 때 조율해 주시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에어쇼 도중 발생한 한국산 T-50 고등훈련기 추락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공군의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프라모노 아농 내각 비서가 어제 밝혔습니다. 아농 비서는 사고기는 새 것이었고 조종사들은 매우 노련했던 만큼 추락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사람의 실수인지 기술적 문제인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는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후보 선정을 간선제로 일원화하려는 데 대해서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교련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서 총장 직선제는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 상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추천위원회 방식과 같은 간선제는 대학 구성원의 뜻과 다른 선거 결과를 도출하고 심지어 선거 결과 조작까지도 가능하다며 간선제가 강화되면 교육부에 순종하는 시녀로 행동하는 총장이 제도적으로 양산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기 부진이 길어지고 있지만 소득 1억 원 이상 부자들의 비중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도 1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연평균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8.8%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밑도는 가구는 12.2%로 나타났습니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은 연 862만 원으로 상위 20%의 소득의 1억 930만 원과 12배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 퇴출 요건이 금고형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퇴출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퇴직 희망 공무원이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 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으면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수억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 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6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들에게 검사인 것처럼 전화해 계좌에 있는 돈을 금감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하는 수법으로 모두 10명으로부터 3억 4천여만 원을 직접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주로 20, 30대 젊은 여성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천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 부부의 법률 대리인인 백음자 변호사는 지난 7일 국립현대미술관 측에 미인도 위작을 시인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통보문을 보냈지만 최종 기한인 어제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보문에서 밝힌 대로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대로 사자 명예훼손죄와 저작권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가 31년 만에 왕복 4차선으로 확장돼 개통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88고속도로 경남 함양 산삼골 휴게소에서 각계 인사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장 개통식을 엽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가끔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이상으로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정일, 진행의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라디오